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했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전년 대비 2.7%, 전월 대비 0.3% 상승했고 식품 및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비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년 대비 3.3%, 전월 대비 0.3% 상승하며 모두 예측치에 부합했습니다. 발표 직후 달러 인덱스와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은 소폭 하락했고 패드워치상 금리 인하 확률은 더욱 높아지는 등 연준이 12월 FOMC를 통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 에드 야데니가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야데니는 다음 주로 예정된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며 이미 연준이 올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으며 추가 완화는 인플레이션과 주식시장 거품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끈적한 반면 노동시장은 계속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이중 책무와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서 근원 CPI에서 임대료 등 주거비를 제외한 슈퍼코어 CPI가 전년 대비 4.5%를 상회하고 명목 임금 성장률은 4%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임금 상승 압력이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정부에 대한 미국 내 소기업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미 자영업연맹이 집계한 11월 소기업 낙관 지수는 101.7로 전월 대비 8포인트 급등하며 2021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3개월이 사업 확장 적기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전월 6에서 14로 급등했고 향후 6개월의 사업 환경 전망을 묻는 문항의 응답 비율 차이도 마이너스 5에서 36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최근 3개월 대비 향후 3개월 동안 매출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의 응답 비율 차이도 마이너스 4에서 14로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3개월 동안 임금을 인상하고 채용을 늘릴 거라는 응답이 증가하는 등 경기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 지표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 EIA가 단기 에너지 전망을 통해 내년 브렌트유와 WTI 가격 전망치를 전월 대비 각각 74.58달러와 69.12달러로 배럴당 2.48달러 하향 조정했습니다. EIA는 가격 하향의 이유로 내년 4월부터 시작될 오펙 플러스 회원국의 감산 완화 조치 및 미국, 캐나다 같은 비오펙 플러스의 생산 증가, 그리고 중국 등의 석유 수요 둔화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오늘 발표될 CPI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은 가운데 주요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12월 FOMC 전에 변수가 될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됐는데요. 헤드라인 CPI와 또 근원 CPI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시장이 바라보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진 모습인데요. 나스닥 선물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무려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분 또 한 주 만에 찾아뵙네요. 제가 오늘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좀 둔탁하더라도 좀 많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전세가 또 주목하는 CPI 발표가 나왔죠. 예상치에 다 부합되게 나왔습니다. 자, 결국엔 부합됐다는 얘기는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의 견해는 또 다르게 해석을 생각을 하니까 좀 다르게 별도 말씀드리고요. 내일 또 중요한 게 또 있죠. 내일은 또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또 있습니다. 결국엔 내일이 또 변곡점의 하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일도 여러분들 또 자세하게 또 알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자막 보시고 미리 참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 또 자세하게 또 추가적인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참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죠? 환율이 좀처럼 하락의 국면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봄날이 언제쯤에 올지 심히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연말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좀 조속히 시급한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연말만이라도 우리가 웃으면서 2025년을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1000명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된 또 상승 랠리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해외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익에 조금 더 가까워지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서서 천명 마스터님이 오늘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지만 나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또 CPI의 선행 지표격인 PPI가 발표가 되는데 PPI에 따라서 또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내일도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를 끌어내리면서 어제도 이틀째 하락한 나스닥 선물인데요. 하지만 오늘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고 우상향으로 현재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입니다. 쭉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4분경에는 21,555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고점권인데요. 현재는 0.7% 정도 상승한 21,55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CPI 발표와 관련해서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마스터님,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지만 나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오늘 이제 뭐 헤드라인하고 코어하고 두 개가 발표가 됐죠. 그죠? 네네.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연준이 바라보는 거는 그렇지 코어잖아요. 근원. 네. 그죠? 근원 뭐 전년 대비는 의미가 없죠. 전년 대비는 의미가 없고 전월 대비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근거를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그 물가 자체가 너무나도 스티키하다는 얘기죠. 끈적끈적하다냐,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딱 6월 달에 0.1%까지 내려갔어요. 엄청난 서프라이즈였죠. 그죠? 근데 7월 달부터 0.2%, 그 다음에 8월 달부터 현재까지 이제 11월 달까지죠. 0.3%가 4달 연속. 정확히 따지면 5개월 연속 계속 상승세,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상향이 놓여져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연준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결국엔? 이게 물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나도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뭐 연준 위원들이 이런 얘기 많이들 하죠. 아직은 물가가 잡혔다고 단언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우리 9월 달에 한번 보자. 9월 달에 결국에는 이제 연준이 0.50의 빅 컷을 단행을 했죠. 자, 그러면 시장 효과를 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까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효과를 내질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자, 오늘은 시장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패드워치상에 지금 이게 뭐 예상치에 부합이 됐다고 얘기를 해서
거의 지금 뭐 98%까지 0.25 내려가는 걸 지금 거의 확정을 정한 상태다. 그러면 내일 CPI도 예상에 부합을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시장은 금리를 0.25 내릴 거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뭐 FMC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만약에 0.25를 내린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PI는 아직도 여전히 높은 상태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엔 오늘 주식을 지금 나스닥을 끌어올리는 주원인은 어제하고 뭐 계속 요 근래 항상 그렇죠. 벌써 테슬라, 엔비디아죠. 테슬라 또 어제 $400 넘었고 지금 계속 2% 넘게 상승 중이다. 결국엔 빅세븐이 기여하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리는 거다. 일단 CPI는 무시한 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물가에 대한 경계감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이는 물가가 둔화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B컷 금리 인하에 대한 또 효과는 미미한 상태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따라서 12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 부분 잘 주목해서 들어봐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강달러와 관련해서도 마스터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한국 증시를 또 압박하는 게 이 강달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강달러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요? 자, 이거는 결국은 이제 기축통화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오늘 이제 뭐 유럽 뭐 거의 뭐 오늘 저 캐나다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좀 유럽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죠. 자, 그거는 지금 미국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죠? 자, 다른 이유는 딱 하나죠. 자, 미국 경제는 지금 너무나도 좋습니다. 파월도 저번 주에 얘기를 했죠. 야, 생각보다 너무나도 미국 경제가 강하다. 강하기 때문에 뭐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서둘러서 좀 신중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 막 팍팍 내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미국 아이들 여전히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기축통 개념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자, 지금 유로, 파운드 안 좋죠. 그죠? 캐나다도 안 좋고. 그러니까 달러만 나홀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저 107까지 넘게 갔다가, 그죠? 10월 정도 갔다가 11월 정도죠. 갔다가 지금 조금 내려가는가 싶더니 105까지 한 밀렸었어요. 그죠? 지금 106 중반대까지 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기축통화가 힘을 못 쓰면 어떻게 해요? 강달러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 수입하는 입장에서 좋습니다. 하지만 수출하는 입장에 또 역으로 안 좋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이거로 커플링이 되는 게 바로 뭐죠? 자, 오른쪽에 커플링이 되는 게 금리죠, 금리. 자, 10년물 금리가 지금 4.1%까지 좀 내려왔다가 다시 4.2%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어떻게든 강달러가 지속이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 그렇게 수출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요 근래 그렇게 트럼프가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그죠? 다시 강달러가 되니까 나스닥 동방산승하는 지금 커플링의 이상한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12월 19일 날 금리 인하를 하더라면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를 하면 달러가 조금 떨어져 줘야 되는데 9월 달, 11월 달 안 떨어졌죠. 그죠? 그럼 그런 상황들이 또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날 이제 취임식을 하죠. 그때까지 강달러 상황들은 항상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이거로 또 따져보면 강달러가 또 생기니까 어떤 것도 좋아요? 유가 입장에서 상당히 좋죠. 어차피 유가를 우리가 달러로 결제하는 입장이니까 유가는 하방압력을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나마 어떻게 돼요? 이 CPI를 좀 잠재우는 역할을 해줬다. 근데 아까 근원은 또 뭡니까? 이 음료하고 식료수를 뺀 거죠. 그거 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데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강달러는 트럼프 때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마스터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를 지속하는 걸 조금 경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충분히 또 강달러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네. 저번에 그 8일인가요? 8일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자기 뉴욕에 뭐 타워 호텔이 있다는데 네. 거기서 인터뷰 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기자가 물어봤죠. 네. 파월 뭐
당시 취임하면 파월 뭐가지 칠 생각 있냐? 전혀 그럴 생각 없다. 없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네, 뭐냐 오늘 이거죠. 베센트도 그랬고요. 네네.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상당히 열악한 사람이잖아요. 네. 결국엔 인플레 만든 주체는 누구예요?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의 파월은 그 모든 정책을 이제 엘렌이랑 같이 해왔지만, 네. 그럼 만약에 자기가 여기서 연준 의장을 바꿔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모든 거를 독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파월한테 맡기는 것 같고, 네. 그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파월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까 CPI가 너무나 좀 물가가 안 잡히니까 네네. 금리를 안 내리면 결국엔 달러는 계속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그 트럼프가 금리를 내리려고 노력을 해도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힘들죠. 거기다 이제 관세는 어떻게든 무조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관세 하면은 또 유럽 경제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네. 또 중국 경제도 안 좋고, 그죠? 근데 관건은 또 있어요. 자, 12월 19일 날 12시에 정오 때 일본 기준금리 발표가 있어요. 아. 근데 그때 0.50, 일단 0.25를 올린다고 얘기는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동결을 가져간다. 그러면 강달러는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트럼프 취임 전까지 강달러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12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12월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강달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이 또 금리 동결을 했을 시에는 더 강달러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달러가 지속이 됐을 때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좀 단타로 계속 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단타가 됐든 뭐가 됐든 참 답답합니다. 네네. 예. 저는 이제 해외 선물 전문가지만 네네. 그래도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상치도 못한 이벤트가 지금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상계엄이라고. 그렇죠. 네. 우리가 또 일반 서민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위에 이 주체들이 좀 어떤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 녹록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은 1,400원 밑에까지는 내려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만약에 12월 19일 날, 그죠? 금리가 0.25라도 일단 인하를 해주면 우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0.2는 인하 안 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또 힘든 시간들을 또 견뎌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또 아까 또 이어지는데 트럼프발 또 침식이 되면 그 환율이 또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게 또 암울한 소식을 안타깝지만 제가 팩트를 좀 전하고 싶고요. 여기에다 무디스사라든지 이제 피치사에서 한국 신용도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피치사에서 한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피치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피치사가 작년에도 미국 SVB 사태, 뱅크런 사태, 국가 또 채무 많았을 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한번 던졌죠. 그래서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금방 회복이 됐지만, 자,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 상황에 대해서. 자, 이런 비상시국들이 몇 개월 동안 해결이 안 되면 신용등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안 좋게 미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분명히 던졌어요. 근데 피치사가 몇 개월일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 사람들의 기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금융 관계자분들, 빅4라고 그러죠. 빅4. 그런 분들이 나눠갖고 지금 어쨌든 국내 해결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 1,400건 밑으로만 떨어져 준다면, 그죠? 이런 신용도 리스크는 조금 없지 않겠느냐 보여지고요. 그리고 빠르게 지금 대처를 제 나름대로 이번 주에 결론이 어느 정도 나면서 빠르게 흘러가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만 우리 국내 시장 또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또 좋았잖아요. 월요일 날 그렇게 안 좋았다가 블랙 먼데이였다가 비슷하게 갔다가 결국엔 화수, 그죠? 나름대로 또 상승세로 돌아섰으니까 조금만 이겨내 보시자고요. 하지만 긴장의 끈은 놓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앞에 자막 보시고 저한테 오시면 자세한 제가 설명을 또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또 첨연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원 환율은 당분간 1,400원대가 뉴 노멀이 되면서 당분간 1,400원 밑으로 떨어지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정치적인 불확실성만이라도 빠르게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나스닥 선물 오늘은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 지표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봤을 때에는 적극 매도인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 지표가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SI와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그리고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럼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현재 상승폭이 더 높아진 상황인데요. 왜 매수일까요? 지금 이제 좀 이따 11시 반에 장이 열려 봐야 되겠지만 네네. 현재 이제 프리장이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제 혹시 매매하는 사람이 있으실지 모르니까 현 시점을 일단 매수를 일단 접근을 해보자 말씀드리고 좀 이따 11시 반에 장이 바뀌면 또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분석을 해드리고 그죠? 자, 11시 반 전에 그래서 프리장 때 또 매매를 선호하시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서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네. 자, 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봉. 자, 전일 일봉 윗꼬리가 세게 달리면서 영망치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전일 일봉의 고가가 21,606이에요. 21,606. 그죠? 그래서 현재는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거기 근접까지 갈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인다. 예, 왜냐하면 몸통이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가 전혀 달리지 않은 아주 완전한 양봉이 지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상방의 룸은 좀 많이 열어놓은 상태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매수로 가는 게 맞겠다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 자, 분봉을 이제 30분봉을 먼저 볼게요. 30분봉을 봐야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선 한번 걸어볼게요. 자, 여기 선군 자리가 있습니다. 선군 자리가. 얘가 딱 600짜리, 600짜리. 아까 전일, 아까 일봉하고 동일한 자리예요. 그래서 600까지는 충분히 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 30분으로 봤을 때. 예, 여기도 동일하죠. 순식간적으로 장대양봉이 30분, 30분 단위로 두 번이 터져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여기도 똑같죠. 윗꼬리, 아랫꼬리가 거의 안 들리는. 자, 이런 양봉이 터지거나 이런 음봉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갈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장목,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리는 분봉들을 잘 확인하시면 매매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진입은 뭘로 한다? 천명에 항상 강조 드리는 거죠. 천명의 시그니처 기법은 6.25 전쟁서 매매 기법입니다. 자, 여기 말고 여러 가지 제가 기법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향, 또 신법, 기법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자막 보시고요. 들어오시면 그 관련된 자료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게 제가 무한 제공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든 뭐 인정할 건 인정하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뭐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자, 이럴 때 파생이 해지 상품이니까 들어오시고 공부도 하시면 일석이조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거니까 꼭 참여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5분봉 진입을 해볼게요. 자, 일단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1,570이요. 21,570 정도 여기서 약간 횡보를 해주다가 올라갔죠. 그래서 21,570에서 되돌릴 때 한번 되돌려 주겠죠. 40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한번 되돌려줘서 다시 올라갈 때
그때 한 40틱 정도 수익을 내고 빠지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근데 나는 아무래도 뭐 600까지 갈 것 같아. 뭐 제가 아까 거기 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MIT 익절이죠. 익절을 2틱씩 뭐 10틱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절해 나가면서 수익을 또 600까지 한번 도달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570에서 되돌려줬을 때, 지지해줬을 때 매수를 한번 가보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선물 21,600까지는 상방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매수 사인을 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타점과 관련해서는 21,570포인트 되돌려주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때 그때 매수로 진입을 해서 40틱 정도 수익을 내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체크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름세를 이어간 어제 유가인데요. 오늘 EIA가 추후 가격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지만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33% 정도 상승한 69.5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일간으로 봤을 때는 중립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각각 3개 지표씩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봤을 때는 적극 매수 사인인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무려 9개 지표가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SI와 스토캐스틱 RS, 그리고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금 지표들이 적극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현재는 지금 좀 횡보한 듯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위아래로 꼬리가 좀 달리는 것 같습니다. 네, 왜 매수일까요? 자, 결국에 이제 뭐 오펙 플러스가 내년 4월까지 감산을 하기로 했었고, 네.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월요일 날 시진핑이랑 이제 몇 명이 모여가지고 내년 1월에 과감하게 부양책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그 얘기를 하면서 월요일 날 엄청나게 쪄올랐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감산과 연관 지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유가가 뛰어오르는 3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 중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나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겠다.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이제 오전에 우리 시청자분 항생 많이 하시잖아요. 항생, 그죠? 항생 많이 하는데 또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자, 월요일에 거의 3%, 4% 가까이 항생이 급등을 하던 게 지금 화요일, 수요일 거의 반납을 많이 했죠. 자, 이 꼴로 또 뭐예요? 유가가 올라가기는 조금은 좀 한계가 있겠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뭐냐? 자, 저번에도 이제 전인대에서 중국 전인대에서 뭐 부양책을 막 한다고 난리 났다가 결국에 시장이 기대한 것만큼은 자금을 풀질 않았죠. 그래서 시장이 실망하면서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항생이.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뭐 고점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것도 똑같이 또 11시 반에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지만 이게 또 공교롭게 또 오늘 0시 30분 자정 넘어서 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상방을 열어놓긴 하는데 지금 일봉을 잠깐 좀 볼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일봉을 지금 보이는 게 일봉인데 자, 60분 봉에서 정확히 지금 저항을 받으면서 윗꼬리가 조금씩 달려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상방까지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진입을 일단 상방은 맞는데 거의 다 왔다고 판단을 하고요. 여기서 일단 매도 관점을 일단 들어가 보자고요. 상방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딱 보는 게 잠깐만요. 69.50, 69.50에서 69.60 거기에서 저항을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줬을 때 이것도 0시 30분에 중요 지표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 빨리 끝내실 분들은
여기서 2, 30틱 먹고 빠져나올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69.50에서 69.60.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상승 분위기는 거시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서 일단은 매수 사인을 주셨는데요. 하지만 오늘 일단 고점 거의 다 다다른 것 같다라고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매도로 대응해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69.50에서 69.60선 저항을 받아준다면 그때 20에서 30틱 정도 수익을 내시는 거 얘기하셨는데요. 원유 재고 발표 전에 단타로 대응하실 분들만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골드 선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음 주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자 어제도 상승한 금인데요. 오늘도 CPI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11시 16분경에는 2,736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0.54% 정도 상승한 2,73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봤을 때에는 적극 매도인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 지표가 매도인데 스토캐스틱과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그리고 브렌베어 파워가 현재 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상향으로 지금 방향을 트니까 그래서 매수인가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은 뭐 CPI가 매상차에서 부합을 했기 때문에 네네. 다 이제 상승으로 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다. 네. 거기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패권 전쟁이죠.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골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중국이죠. 아, 네네. 중국이 부양책 매수. 띄운다니까. 아, 네, 그 부양책도 매수. 있고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 좀 말씀드리고. 네. 자, 분석을 좀 일단 일봉으로 좀 해드릴게요. 일단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뭐 이제 양봉이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어제 전일봉에 비해서 다 갭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오늘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달러 인덱스가 106점 중반대 있는데, 자, 이거는 달러가 지가 세고 싶어서 센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나 캐나다가 금리를 하람으로 이래서, 그죠, 지 혼자 나홀로 상승을, 좋은 소식은 아닌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골드로 지금 돈이 많이 올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이제 달러가 많이 오르면 골드는 내려가야 돼. 지금 상황이 좀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봉 보고 제가 진입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잠깐만요. 예, 2,730 정도. 2,730 정도에서 여기서 계속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횡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2,730 정도의 지지 받으면요. 지지 받으면 오늘 한 2,735까지 한 50스틱 정도가 되었네. 거기까지 수익을 내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오늘 CPI 발표의 결과일까요? 오늘 주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개장 이후에 우리는 또 선물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바로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선물 전략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좀 0.87% 정도 상승 중인데 개장 직후에는 음봉을 그려냈던 것 같습니다. 아까 21,570포인트를 얘기하셨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유효합니다. 아까 네.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21,600이 정도, 그죠? 600짜리가 되겠네. 21,600. 그 자리에서 저항을 받아줄 겁니다. 거기서 받아주면 일단은 거기서 수익 실현을 좀 가져가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몇 번이고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해외 선물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상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걸 하면서 반드시 봐야 될 리얼한 우리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서 매매를 하셔야지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나스닥을 접근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럼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어떤 리얼한 데이터를 보면서 나스닥을 접근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1,600의 저항을 받아주면, 그죠? 자, 네. 그런데 지금 5분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초보자 입장에서 제가 분명히 당부를 드릴게요. 최소한 3번은 보세요. 5분봉. 15분 정도. 네, 15분 정도. 근데 좀 더 여러분들이 더 보려면요. 솔직한 얘기로 1시간 단위로 세력가들은 어떤 캔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좀 더 자신이 없다. 나는 완전히 왕초보다.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럼 1시간 정도 기다리셨다가 어떤 거를 추세를 보시면 그게 더 안정적이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 15분 정도는 보시고 방향을 타진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님 그리고 오늘 21,570에서 되돌려줄 때 매수로 40틱 정도도 그렇죠.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유효인가요? 그렇죠, 유효하죠. 아. 그러니까 오늘 완전히 상방 이거 지지했을 때 올라가고 이제 쌍방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박스권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그죠? 네,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을 네네네.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21,600포인트 저항을 받아주는지 확인하시고 매도 쪽으로 수익 내시는 거 얘기해 주셨고요. 또 21,570포인트 되돌려주고 다시 올라갈 때 40틱 정도 매수로 수익 내시는 것도 전략 유효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5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일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랑 비슷하네요. 1.24% 정도 상승한 69.43인데 역시나 69.50에서 69.60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거죠. 그렇죠, 유지하죠. 근데 아까 이제 뭐 65,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69.50에 한번 들어가셨던 분들은 뭐 수익을 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녁 0시 30분에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고점에 어느 정도 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기도 상당히 좀 버겁고 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격 대 진입하시는 분들은 짧게 수익 냈으면 오늘은 골드 쳐다보지 마십시오. 5일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69.50에서 진입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요. 오늘은 5일은 계속해서 보지 말고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금도 한번 살펴볼까요? 금 선물도 수익이 났을 것 났네요. 같은데요? 네, 네. 오. 네, 한번 났으니까 여기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어. 수익 났으면 안 돌아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 제가 분명히 말씀 내일 PPI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장이 어지러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내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래도 좀 한두고 싶다. 그럼 똑같은 공략으로 노리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뭐 밑꼬리가 좀 달렸는데 2730에서 또 한번 지지 받아주면 여기서 2, 30 또 수익 내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또 되돌리면 왔을 때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합니다. 지지를 안 해주고 저항받으면은 2728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22평선이 딱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시고 또 골드를 추가적으로 수익 내실 분은 그런 전략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 선물로 수익 나신 분들 만족하셨으면 좋겠지만 또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2,730선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그때 20에서 30틱 정도 수익을 또 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내일 아침 전략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CPI 발표 이후에 일단 어찌됐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니까 우리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관건은 이제 뭐 지금 디커플리 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관건은 저거 같아요. 뭐냐면 달러? 아니면?
환율이죠. 환율, 네네. 그러니까 환율 만약에 달러가 또 강세로 돌아서면 네. 우리나라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밤 늦게까지 주무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예. 달러가 어디까지 튀어 오르는지만 좀 봐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국내 선물도 한 번만 봐주시면 어떨까요? 국내 선물은 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일단 매수로 보면 될까요? 일단은 저 일본 보고 잠깐 말씀드릴까요? 어차피 네. 말 나온 김에 일본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줬고요. 일단 일본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상승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제한적이고 결국에 내일 일단 상승은 맞을 것 같아요. 내일도 또 상승폭 어떤 그려줄 것 같은데 이제 관건은 여기가 21선이 관건이에요. 21선이 이제 326이죠. 326. 만약에 326. 326까지는 내일 분명히 타치를 할 겁니다. 근데 326이 이제 돌파를 해주면은 그죠? 돌파를 해주면은 340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엔 관건이 22평선이 되겠다. 내일 일단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 내일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하셨는데요. 326, 이 21선을 돌파할 시에 340선까지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우리 천명 마스터님의 노하우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다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마스터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이평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알려주는 CCI, 그러니까 시장이 과열 구간인지를 알려주는 CCI 기법과 30분봉을 조합한 기법을 알려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왜냐면은 참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네. 자, 초보자분들이 너무 이제 시장을 겁을 많이 내요. 아무래도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나스닥이라든지 항생이 너무나도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니까. 자, 근데 거기에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짧게 먹고 막 손절 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자, 며칠 동안 손절 나가 그러면 이제 멘붕 와가지고 어떻게 돼? 그다음 매매를 못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초보자들 그런 걸 좀 오히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우리 초보자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장기 분봉을 활용하면요. 어떤 추세가 더 정확하게 보이면서 심적으로 안정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요 교육을 강의를 좀 할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자, 여기 앞에 자막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29년의 노하우가 단기 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거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100%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럼 CCI라냐 뭐냐, CCI. 자, CCI라는 건 이제 가격 거래 차트라고 해요. 가격 거래 차트.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이제 캔들이 움직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그런 습관을 좀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CCI가 MACD하고도 약간 유사한 어떤 형태를 좀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CCI는 보조 지표인데 가격 거래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보조 지표 기법 전략이 됐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결국엔 이거를 천명이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는 좀 더 정확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변동성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정확도를 안 높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손실을 안겨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확도를 좀 더 우리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천명이 이 CCI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0을 돌파 또 붕괴 0 라인이죠. MAC도 0 라인 있죠. 그래서 돌파 붕괴하는 게 핵심이고요. 여기 또 각도가 또 핵심이 되겠다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30분봉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그 외에 이제 분봉을 사용하게 되면 변동폭이 상당히 세가지고 이게 0하고 막 벗어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천명 분명히 0을 돌파 붕괴를 해주면 뭐 돌파하면 매수, 붕괴나 매도가 되는데 하나도 안 맞아. 그 분봉을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이걸 CPI를 뭐 1분봉, 3분봉, 5분봉에다가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30분봉을 사용해서 공부를 하셔라. 공부를 하시고 나서 실토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증명을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증명을 안 시켜드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30분 봉을 하게 되면 되게 움직이는 게 두 날씩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러면 초보자 입장에서 일단 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정확하게 어떤 캔들의 윤곽이 우리한테 딱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세팅한 거는 이게 121선이에요. 121선. 자, 30분 봉을 사용할 때는 121선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사용하실 필요 없어요. 요거 가지고 결국엔 121선을 만나거나 붕괴하거나 그런 거를 계속 무한 반복을 한다고요. 그래서 120도 일단 사용을 하시고, 자, 일단 여기를 볼게요. 여기가 이제 요 검은 게 이게 영선입니다. 영선. 그죠? 여기 영선. 여기 영선이 제로 라인이죠. 제로 라인. 자, 그럼 여기서 제로 라인에서 각도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자, 여기 각도 나왔죠. 여기 좀 잘렸지만 각도가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결국엔 뭐예요? 120평 지지를 해줘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네요. 계속. 그죠? 얘가 또 우상향을 해주잖아요. 우상향. 그죠? 자, 그리고 양봉도 엄청난 장대봉이 터지고 있죠. 그죠? 자, 이게 30분 모이니까 2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30 초보라는 분들 이걸 활용하면 활용도가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죠? 자, 그럼 매도도 한번 보자고. 매도도. 자, 매도도 가다 보니까 우리 천명이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자, 우리가 패턴도 또 알아야 된다. 어떤 패턴 알아야 된다? 자, 매도면은 쌍봉이 나와야 되겠어. 간단하게 얘기해서 꼭지점. 첫 번째 꼭지점보다 두 번째 꼭지점이 좀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죠? 그게 바로 쌍봉이에요. 그러면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론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어.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죠. 왜? 여기 제로 매도 각도가 꺾였으니까 여기서 들어갈 수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좀 더, 자, 우리 초보자분들한테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자, 비스무리한 거를 매매하면 안 돼요. 좀 더 확인 사살해야 돼. 초보자 입장은.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서울경제 TV에 제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지난 것들. 그거 계속 보세요. 적어도 여러분들 하나를 마스터하려면은 그 영상 100번은 보셔야 돼요. 왜? 29년 노하우를 어떻게 단 한순간에 자기 거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착각에서 일단 벗어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무한 반복해서 봐라. 네, 강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확인 사살하는 게 딱 요 지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영선, 각도 정확히 꺾이죠. 그죠? 정확히 꺾이죠? 그리고 여기서 뭐 과매도 뭐 과매수 있는데요. 이거는 무시하세요. 이거 안 맞을 경우 상당히 많아요. 괜히 이거 했다가 나중에 안 좋은 결과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여기 한번 볼까요? 과매수는 뭐예요? 과매수는 뭘까요? 시청 여러분? 매수세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떨어져야 되잖아. 이거 올라가. 여기서 저세상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는 잊어요. 이거는 여기 차트 세팅하니까 나타나는 거 할 수 없는 거고 잊어라. 그 말씀드리고. 자, 그렇게 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정확하죠? 120선은 붕괴를 했잖아요. 근데 붕괴를 왜 짧을까? 왜 짧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돼. 왜 짧을까? 120평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방 추세를 짧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너무 아쉽네요. 제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더 많은 걸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늘 강의 거기까지 하고, 자, 마지막으로 앞에 자막 보시고 더 필요한 영상, 자료 요청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들어오시면 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이 매매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는지 살짝 들어봤습니다. 준비하신 내용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밖에 듣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아쉬우신 분들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더 들어보실 수 있고 또 무료 강의도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내일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은 박스권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셨습니다. 5분봉 기준으로 매수는 21,570포인트까지 눌림 확인 후에 진입, 매도는 21,600포인트까지 반등하면 저항 확인 후에 진입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5분봉 기준으로 3개 정도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방송 중 진입 가격인 69.50달러 매수 전략으로 수익이 낮다면 관망하자고 하셨고요. 새벽 0시 30분에 발표될 EIA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를 확인한 후에 재진입해도 늦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골드는 예상치에 부합한 CPI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고 일봉상 갭 상승한 것으로 봐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셨습니다. 오늘 방송 중의 전략인 2,730달러 지지 확인 후에 매수로 수익을 냈다면 축하드리겠고요. 같은 가격에서 또 한 번 재진입해봐도 좋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